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경제력 없는 남자라고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예비장모를 응징했다는 예비신랑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늦깎이 예비신랑입니다. 결혼 날짜가 3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상견례 없이 결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초혼이고 결혼할 사람은 재혼입니다. 저의 신부가 될 사람은 첫 번째 결혼해서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 없이 이혼을 해서 아이 때문에 생길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결혼은 꿈도 꾸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총각이 이혼녀와 결혼한다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하며 집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부터도 부모님 두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근근히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마저도 일을 못하실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제가 버는 돈과 아버지께서 근근히 일해서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와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20년을 신세한탄할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달려왔네요. 저는 현재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은 4천입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조금은 형편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모은 돈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빚은 없습니다. 제 경제 상황이 이러니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살아왔죠. 외모는 능력과 형편에 비하면 좋은 편입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제 외모를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 대에는 남녀 모두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자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애는 많이 해봤네요. 그래서 더 돈을 못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대가 되고도 연애는 했지만 제 경제 상황이 이래서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사귀었던 여자들은 혼기가 찬 나이들이었으니 제 경제적인 면에 실망해서 더 좋은 결혼 상대를 찾아 저를 떠나간 것이었겠죠.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니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동하는 동호회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인데 단 한 번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저러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밝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관심도 생겼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다가 서로 개인사를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평생 함께 살기로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양가의 인사도 드리고 식장과 웨딩 촬영 등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처음에 어머니께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때 이혼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못난 남자 만나서 이혼한 것이 똑똑한 것이지 뭐가 흠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아프신 몸으로 진수성찬에 가까운 음식들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왼숫바가지가 평생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살려줘서 고마워요. 였습니다. 엄마는 잘생긴 아들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냐고 했더니 결혼해서 얼굴 뜯어먹고 사냐 이놈아. 너 구제해준 네 처한테 평생 잘하고 살아. 이러셨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나서 여자친구가 매번 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겠다고 할 정도로 둘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상견례를 생략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비 장모님 때문입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십니다. 장인어른 되실 분은 저를 처음부터 반겨주시고 자상하게 대해주셨지만
장모님 되실 분은 대놓고 저와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십니다. 40 넘어까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씀을 대놓고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들 장가 간다는데 부모가 도움도 못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셨고요. 제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니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했지만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 것을 책망받으니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유는 술, 담배를 안 하고 여자친구를 잘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눈 팔 사람도 아니고 절약이 몸에 배인 것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한눈을 팔 마음도 없지만 여력도 없고 절약이 몸에 배인 것도 어릴 적부터 쪼들리며 살아왔기 때문인데 장인께서 그렇게 좋게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장인어른께서는 저는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돈 많아도 바람 피우고 지 여자 아낄 줄 모르면 여자는 불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재산, 능력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 제가 장모님께 할 말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집은 중산층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문병을 갔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께 제 경제력에 대한 말씀을 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여자친구와 얘기를 했는데 상견례는 하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자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여자친구 집에 가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또 장모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은 말투로 대하니 여자친구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무례하게 대해서 상견례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당신이 못할 말 했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자네 생각이냐고 하시더니 남자가 속이 좁네. 나이 먹고 결혼하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것이네 하시면서 제 자존심을 계속 긁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장모님께 우리 결혼하면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따뜻하게 못 대해주고 말을 그렇게 하냐며 막 화를 냈습니다. 여자친구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네요. 화를 내는 여자친구에게는 한마디 안 하시고 저에게 또 자존심 긁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저는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니 이런 막말을 삼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친구와 제가 그리 차이가 나는 조건도 아닌데 너무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결혼하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도록 잘 하려고 했는데 이젠 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얘기할 것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제 말을 가로막고 엄마가 사위에게 막말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하고 집에 안 올 것이라고 하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해주며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어머니께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하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며 괜찮다고 하셨고요. 다음날 장인어른께 전화드려서 제가 참지 못하고 장모님께 덤비는 듯한 태도로 말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남자가 그 정도는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사위 더 마음에 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장인어른과 저도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엄마가 너무한다고 볼멘소리 하는 여자친구에게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머니도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제가 40 넘은 이 나이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꿈도 못 꾸던 능력 없는 노총각인 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 보필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쓰니님이라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나 봅니다. 평생 행복하실 일만 남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